구할 수 있고, 자, 거기에 그 다음에 뒤에 게 이제 4차 시스템에 했는 거고, 첫 번째 그림이 첫 번째 이제 주파수에 대해서 이제 크기를 쭉 구한 겁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 보니까 0.3 얼마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시스템의 H 인피니티 놈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자, 이걸 제곱하면 아까 0.05였죠. 그렇게 봤습니다. 두 번째는 미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출력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요거 중에 제일 큰 값, 자, 그게 이제 20 dB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맥시멈 싱글러 밸류를 구해서 디스플레이 해주면 이제 우리가 요 값이 21, 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dB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H 인피니티 놈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앞에 정의대로 주파수 영역에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타임 도메인에서도 여러 가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텀 프로젝트 예전에 했는 것도 한번 예시를 보여주면, 이 사람은 서스펜전 시스템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HNPT 아웃풋 피드백 논문을 썼어요. 한 학기 끝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프로블럼 포뮬레이션하고 해를 구하는 거, H 인피니티 방금 했는 거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결과하고 이 정도에서 이 푸는 유도 과정은 이제 논문을 정리하기 전에 직접 여기 보면 손으로 이렇게 다 풀었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만 하면 A 플러스. 예. 코다. 이 학생은 A 플러스 못 받은 것 같아. 이 정도 했는데 A 플러스 못 받은 것 같아. 발표 자료. 아니네. 발표 자료는 필요 없죠. 어쨌든 그런 형태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예. 그런 예시로 살펴보면 되고, 요거는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참조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풀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MI 이용해서 푸는 방법.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한 시스템의 노음의 개념을 좀 알고, 이제 어널리시스 하는 게 아니라 제기를 설계를 해야 되죠. 자, 제기 설계할 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시스템이 있고, 여기에 상태가 나옵니다. 여기 인풋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상태에서 C 매트릭스를 곱하면 이거 Y, 메저먼트 Y가 되죠. 그래서 시스템 상태 방정식의 X-은 AX 플러스 BU 이렇게 표현될 때, 이 상태를 모두 알면 우리가 옵티멀 K 곱하면 옵티멀 컨트롤러를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모두 다 이용 못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한 것처럼 우리가 LQG 했었죠. 자, 아웃풋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웃풋을 가지고 컨트롤러를 설계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에스티메이트를 설계를 해도 되고, 그 아웃풋을 가지고 U를 만드는데, 이 안에는 이제 X 햇을 만들어주는 놈이 있죠. 그렇게 해서 U를 계산해주는 그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 스테이트 피드백 또는 아웃풋 피드백, 그런 형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선형 시스템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시스템에서는 여기 입력 제한 조건 또는 출력에다가 제한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겠죠. 그게 이제 함수가 여기에 들어가는 게 다음과 같은 saturation 함수가 들어가면 입력이 어느 정도 이상 되면 saturation 돼. 그러면 이 안에 선형 영역이고, 자, 이런 걸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대상으로 해서, 또는 센서 쪽에도 이런 게 있고, 또 좀 더 복잡한 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비선형성인 히스테레시스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우리가 다루는 모든 시스템에서 다양하게 고려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거기에 이제 안정화만 하는 게 아니라 스테빌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H2 또는 H 인피니티. 요거는 성능 문제를 다루는 거죠.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스테이트 피드백, 아웃풋 피드백 또는 스테빌라이제이션, H2, H 인피니티 문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고려해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LMR을 이용해서 쉽게 풀 수 있는 툴, 앞 시간에도 한번 설명했지만 그런 게 있고, 그걸 선형 행렬 부등식 구조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를 그대로 포뮬레이션 시켜주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툴이 알아서 풀어주죠. 우리가 할 일은 그 변환시켜주는 과정만 잘 교류하십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쉽게 선형 행렬 부등식 형태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과 같은 5가지 변수 congruence transformation, 또 그 다음에 변수 변화, 그 다음 projection lemma, S procedure, Short complement, 이런 5가지를 해서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바꿔줍니다. 이런 테크닉은 좀 익혀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로 L2 게인, L2 게인은 앞에서 했던 H 인피니티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H 인피니티는 시스템 놈이고 L2 게인이라는 건 시그널 입력 L2 게인에서 그 B를 나타내는, 어쨌든 우리가 옵티말 문제 푸는 거하고 같은 형태의 목적을 하는 겁니다. 거기 비선형성이 있을 때도 어떻게 푸는가를 보여주고요. 자, 먼저 선형 시스템의 해석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 스테이블할 조건이 뭔가를 찾아봤는데, 그 이제 주장한 사람이 리아프노프라는 수학자가 리아프노프 펑션 다음과 같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0일 때 0 되고 0보다 크고, 이것을 미분했을 때 0보다 작게 되는, 자, 아래로 이렇게 볼록한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하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2개 조건, 이게 0보다 크고 이게 0보다 작게 되는 조건. 자, 그것만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2개의 조건이 나왔죠. x를 모든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x를 밖으로 뽑아내면 중간에 있는 매트릭스가 네거티브 데피니트, 그 다음에 이게 0보다 크니까 p가 포지티브 데피니트.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우리 p를 찾을 수 있으면 이 시스템은 스테이블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툴을 써서 이 조건 2개만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족하는 p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는 저기 설계 문제로 넘어가면, 자, u는 kx라는 k를 설계하는 문제를 푸는데, 자, 시스템이 주어져 있고 초기 조건 x0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보던 거죠. 이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k를 설계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카트 이퀘이션 풀면은 얘가 옵티멀한 건 찾았습니다. 자, 이거는 미리 수업 시간 다 한 거죠. 이 리카트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리컬시브하게 찾아내지만 선형 시스템은 컨스탄트한 값으로 수렴한다 했죠. 그래서 k-은 0이다 하고 문제 풀면 이제 요걸 만족하는 p를 찾고 그 p를 대입을 하면 개인 k가 쉽게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이걸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를 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음 같은 여기서 만족하는 p, 앞에서 이제 칼만 필터 할 때는 베리언스였고 얘 p는 코스트입니다. 매 시간 우리가 리컬시브하게 찾는 코스트고, 그 코스트가 초기 조건에 의해서 맥시멈이 결정이 됩니다. x 초기 조건에서 p 해주면 요의 어퍼 바운드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 리카트 이퀘이션 풀면은 그냥 p 얻을 수 있고, 이 미니멈 코스트는 선형 시스템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이. 근데 이제 요거를 우리가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어떻게 똑같이 풀 수 있을까?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걸 유도를 했었죠.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방법을 어떻게 쓸 건가? 자, 그거를 살펴볼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가를 한번 먼저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제는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고, 자, 우리가 리아프노프 펑션으로 이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V는 x 트랜스포즈 px를 리아프노프 펑션으로 하고, 자, V 닷
v.은 자 여기에 이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구할 수 있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지 안정화되는 조건이죠. 이게 0보다 크고 맞습니까? 예. 여기서 이게 0보다 작은 걸 어떻게 주느냐? 마이너스 x 트랜스포즈 qx 마이너스 u 트랜스포즈 ru라고 자 v 다시 어떤 조건을 쓰냐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코스트가 이게 0보다 크죠. 그 다음에 여기도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작죠. 그래서 얘보다 더 작게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양변에 적분을 합니다. 이렇게 dt. 그러면 얘는 v 0에서 무한대까지 v 무한대 빼기 v0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j가 됩니다. 얘가 코스트를 다 더한 거죠 지금. 그래서 넘기면 얘는 스테이블해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면 스테이트가 무한대로 가면 x는 0으로 가죠. x는 0으로 가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얘의 바운드는 v0. v0는 뭐냐? x의 0 트랜스포즈 p x0.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조건. 자 그래서 우리가 리아프럼 펑션하고 코스트 펑션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먼저 이제 제어기를 설계하는데 클로즈 루프가 스테이블하다. 자,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에 대해서 로버스트니스. 그 다음에 어떤 성능 문제. 마찬가지 로버스트한 것에도 더 안정된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그러한 컨트롤 디자인 리ኳ이먼트를 우리가 주고 문제를 다양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L2, 그 다음에 H 인피니티 문제를 풀 수 있고, 마찬가지 리니어 쿼드래틱 컨트롤 문제도 LMI로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쭉 배웠던 그런 문제를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모두 풀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포지티브 데피니트하는 얘기부터 해요. 행렬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모든 x에 대해서 곱하면 스칼라가 나오죠. 그 스칼라가 0보다 커야 된다. 자, 그 조건이 다음과 같이 이제 q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다? 모든 아이젠 밸류가 0보다 크다는 조건. 그래서 이제 x가 이제 q가 시메트릭 하게 되면 0보다 크 이거는 이제 포지티브 데피니트고 0이 된다는 거는 세미 데피니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q의 아이젠 밸류가 0도 포함하고 있으면 세미 데피니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얘기를 앞에서 이제 설명을 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풀 게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풀 겁니다. 자, 왜 저런 형태를 푸느냐? 자, 제어 문제나 에스티메이션 문제 또는 다양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앞에서 우리가 몇 가지 LP, 리니어 쿼드래틱 프로그래밍 여러 가지 형태를 풀 때 선형 행렬 부등식 형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찾는 여기 변수를 누라고 있습니다. 누, 자, 누1, 그 다음에 더하기 3, 누2, 그 다음에 5 더하기 누3가 뭐 0보다 크다. 이런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 find 누 i 이 조건을 만족하는 누 이런 식으로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저런 형태로 되느냐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자, 3, 0, 0, 5 이게 F0죠. 더하기 누1 누1이 포함된 거는 1, 0, 0, 0 더하기 누2 0, 1, 1, 0 더하기 누3 0, 0, 0, 1 자, 여기서 F1, F2, F3 이와 같이 우리가 변수와 어떤 매트릭스, 컨스탄트 매트릭스의 선형 결합으로 모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저게 저런 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알아서 이제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변수가 있고, 저는 선형 결합, 행렬의 결합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자, 그게 지금 놈드 스페이스에 속합니다, 지금. 그리고 컨벡스 함수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으로 풀어집니다. 자, 앞에서 했던 v.의 0보다 작다 하는 걸 찾아야 될 게 뭔가요? a는 주어져 있고 p가 변수죠. 그러면 p하고 p는 어떻게 돼요? 앞에서 쭉 하면 저렇게 풀어서 컨스턴트와 변수가 포함된 매트릭스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죠. 되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 안 해도 됩니다. 알아서 요거만 해주면 알아서 풀어줍니다. 근데 이게 선형 행렬 부등식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선형이죠? P1, P2, P2, P3 그 다음에 A가 0, 1, 0, 0이라 하겠습니다. A가 그러면 PA 더하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P1, P2, P2, P3 자, 이 식을 어떻게 한다고? P1에 곱해진 항 그 다음 P2, P3 표현할 수 있나 없나요? 한 번 더 쓸까요? 이제 알겠나요? 예,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는 게 P가 심메트릭입니다. 0보다 크다 작다는 P 자체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있었죠. 그럼 P가 무조건 심메트릭이 되는데, 심메트릭은 변수가 n by n 매트릭스면 이렇게 개수로 정해져요. n 곱하기 n 플러스 1. 그러면 2 by 2면은 얼마 몇 개? 찾는 변수는 3개. P1, P2, P3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매트랩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LMI 코드 LMI 테스트 이건가? 자, 여기 오리지널 매트랩에 있는 4장 선형 행렬 부등식 풀어주는 코드를 쓴 겁니다. 그래서 A, B, C 매트릭스 있고 P가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변수를 선언한 방식이 매트랩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P가 심메트릭 형태 그 다음에 P가 0보다 크다 조건을 넣고 get LMI 해서 풀면은 얘가 P를 찾아줘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틀이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서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 툴이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내가 거기를 쭉 해본 적이 있죠. 그 YALMIP 사이트하고 그거 보여줬죠. 거기에 설치하면 이건 훨씬 쉽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A, B, C 있고 얘가 심메트릭이면 2x2짜리 심메트릭 이렇게 훨씬 쉽죠.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H는 1x2짜리 변수 그리고 부등식 조건 A 트랜스포즈 B 그 다음에 Q가 0보다 크다. 요거는 저기 설계 문제예요. 그렇게 해놓고 solve STP에서 여기에 이제 부등식 2개 들어가 있죠. 그렇게 풀어주면 Q와 H를 알아서 구해줘요. 우리는 조건만 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구해줍니다. 그러면 안정화된 저기가 자동으로 설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를 이용하면 자 여기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얘는 셋업이 안 깔렸나? 여기 설치가 안 돼 있는 모양이네. 깔았었는데 또 지워졌네. 나중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강의 자료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요거 풀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테스트 해보자. 아니면 이제 요거는 깔려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있네. 그래서 이 앞에서 인터레어 포인트 알고리즘이 t 값이 쭉 바뀐다 했죠. 그 값이 바뀌면서 솔루션을 해서 풀리는 데까지 문제를 풀어주면 포지티브 데피니트한 P가 알아서 찾아줍니다. P 아이젠밸류 체크해 볼까요? 아이젠밸류 P 둘 다 0보다 크죠.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쉽게 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우리가 찾는 변수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하나로 이제 다 해서 컴마 하면 다 조건이 합산돼서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또는 다이아고날 형태로 표현해도 각 조건이 다 만족되게 되겠죠. 0보다 크다는 것.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폼으로 하나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자, 요런 그런 내용이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앞에 했던 H 인피니티 문제. 자, 다음과 같은 A, B, C, D가 주어졌을 때 앞에서 우리가 H 인피니티 퍼포먼스 감마를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요 식을 부등식을 넣고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감마가 나오고 H 인피니티 퍼포먼스도 바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앞에서는 주파수 영역에서 모두 이제 계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손쉽게 시간 영역에서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Generalized Value Problem.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건을 유도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게, 자, Q가 0보다 크다는 조건을 우리가 풀 때 요거만 조건을 같은 등가적인 조건을 뭐냐면 임의의 W하고 W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를 양변에 곱해도 이 특성은 안 바뀝니다. 0이 아닌 W 값에 대해서 다음 등식은 항상 만족합니다. 앞에 우리가 X 트랜스포즈 곱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문제를 풀어도 유효합니다. 자, 그게 이제 Congruence Transformation입니다. 자, 이 Congruence Transformation은 어디에 이용하느냐? 지역이 설계에 이용합니다. 자, 다음 같은 자, 우리가 X.은 AX 플러스 BU에서 U는 KX를 설계를 하는데, 자, U, B가 없을 때는 V는 X 트랜스포즈 PX 해서 얘가 0보다 크고 V 다시 0보다 작다. 조건 두 개가 나왔죠. 근데 저기를 설계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원래 어떻게, 이 스테빌리티는 V 닷은 PA 플러스 A 트랜스포즈 P가 0보다 작다. 자, 이 조건이 두 개가 필요했었죠. 자, 근데 요 저기 설계 문제로 넘어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X.은 A 플러스 BK X 이렇게 되죠. UKX 하면 K도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P도 찾아야 되고. 그래서 얘를 V.에 대한 조건을 다시 쓰면 P A 요 놈을 A 바라고 하면 A 바 되죠. A 플러스 BK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BK의 트랜스포즈 P가 0보다 작은 조건을 찾아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P도 찾아야 되고 K도 찾아야 되죠. 그러면 PA, P, B, K. 그럼 P도 찾고 K도 찾고 변수 두 개가 곱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LMI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푸느냐? 자,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Congruence Transformation 한다. 얘의 P 인버스를 양변에 곱해요. 그래도 이 부등식은 만족하죠. 맞나요? 그게 Congruence Transform. 그 인버스를 하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A 플러스 BK, 얘는 P 인버스를 우리는 Q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Q라고. 자, Q 더하기 얘도 Q A 플러스 BK의 트랜스포즈, 얘는 없어지고 이게 0보다 작다는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전개하면 A, Q 더하기 B, K,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곱해진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를 얘를 H로 정의를 해요. 마찬가지 여기는 시메트리가 똑같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Q와 H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P를 찾아라면 찾은 거에다가 Q 인버스 하면 P가 찾아지죠. 저 여기 K는 KQ가 H라 했으니까, 자, K는 H의 인버스 Q 해주면 K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 행렬 부등식이 아닌 놈은 Congruence Transform을 이용해서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 게 앞에서 했던 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죠. A 트랜스포즈 Q, QA, BH 해서 요 조건을 해주면 알아서 풀어줍니다. 그럼 제기 설계가 자동으로 되죠. 자, 그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옵티멀 여기 요 문제를 한번 또 해볼까요? 여기 문제는 자, 적분하기 전에 이건 증명은 했는 거고 어퍼 바운드를 했고, 자, V 다시 이거보다 작다.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U는 자 X 닷은 A 플러스 BK의 X 문제인데 코스트 펑션 J를 감마로 두고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문제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V 닷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앞에 이거가 똑같죠? A 플러스 BK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이거 시메트릭 파트는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K죠. K 트랜스포즈 R K 이렇게 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양변에 이제 이게 설계가 안 되니까 P 인버스 이렇게 곱하죠. 자, Q 가면 그러면은 Q A 플러스 BK 뭐가 이상한데? 여기가 Q가 되네. PA 이렇게. 여기서 Q 그 다음에 시메트릭 파트 그 다음에 양변에 곱하니까 마이너스 Q 이 Q와 같네. 이게 좀 다른 변수죠. 이건 Q 햇 R 햇 이렇게 쓰겠습니다. Q 그 다음에 Q 햇 Q 그 다음 마이너스 Q K 트랜스포즈 R 햇 K Q 이렇게 되죠. 그래서 KQ를 H라 두면 왼쪽에 하는 A Q 더하기 BH 그 다음에 시메트릭 파트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Q Q 햇 Q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H 트랜스포즈 R 햇 H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Q도 곱해져 있고 H도 곱해져 있죠. 자, 요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자,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진 그런 형태는 자, 여기에서 변수를 바꾸는 과정 여기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LMI로 바꿀 수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조건입니다. 슈어 컴플리먼트. 자, 두 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이렇게 디멘전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건이 됐을 때는 Q 파이 11 그 다음에 파이 12 그 다음에 요 인버스 그 다음에 파이 12 그래서 이게 0보다 작다 이런 조건은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꼴이 있습니다. 이게 파이 11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는 부분 맞죠? 그 다음 마이너스 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해주면 돼요. 똑같죠? 자, 이렇게 되고 파이 22가 얘가 뭐다? 0보다 작다. 맞죠? 마이너스 얘가 양인데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0보다 작죠. 이 조건 어떻게 바뀐다? 여기 있죠. 파이 11 여기 다시 쓸게요. 자, 파이 11 AQ BH 시메트릭 파트 그 다음에 요걸로 바꿀 수 있죠. 뭐냐? 일단은 요거 한 개만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거 바꾸면 마이너스 Q 햇의 인버스 그렇죠? 그 다음에 Q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도 똑같이 쓰면 H 트랜스포즈 제로 얘는 R 햇의 인버스 H 제로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해진 거는 디멘전을 늘려서 슈어 컴플리먼트를 이용하면 이와 같이 LMI로 바꿀 수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있는 두 개 있는 곱해진 형태를 항상 요와 같은 형태, 마이너스이네. 그러면 우리가 다이고널 항이 얘도 0보다 작아서 0보다 작게 되고 요 안에 것만 0보다 작게 되면 어쨌든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뭘 찾아주나요? Q와 H를 찾아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 그래서 congruence transformation, 그 다음에 변수 변환, 그 다음에 여기 있던 shear complement를 이용하면 다양하게 우리가 매트릭스를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했던 우리가 리카트 이퀘이션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컨트롤 인풋에 해당되는 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Q 있는 부분인데, 자, 앞에 절기 설계까지 제가 보여드렸고, 자, 요거를 shear complement를 쓰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되면서 R 인버스 되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이 여기에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P를 쉽게 찾아줍니다. 자, 그래서 옵티말 문제에서 이 문제를 리카트 이퀘이션 하면은 뭘 찾아주냐면 요 리카트 이퀘이션 만족하는 P를 찾아줍니다. 자, P를 찾아주면 옵티말 게인은 어떻게 돼요? 앞에서 옵티말 게인 어디 갔나? 여기 있네. P 찾으면 R 인버스 BP 하면 게인 나오죠, 옵티말. 그렇게 해서 게인을 구해도 됩니다. 아니면 지금 요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형태를 다 풀어도 게인이 찾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코스트 펑션을 미니마이즈는 K를 해주고 그 미니멈 코스트는 어떻게 된다? X0에 앞에서 풀은 P를 곱해주면 미니멈. 자, 그래서 우리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자, X0 값이 있고 P 요거 하면은 코스트 펑션이에요. 그리고 컨스트레인트 P와 P를 포함한 컨스트레인트 요 두 개 조건을 주고 솔브 해서 풀면은 개인 K를 해서 옵티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리카트 이퀘이션 복잡하게 푸는 것보다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식만 표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매트랩에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자, 이 앞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요거 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글자가 작네. 이거 다시 한번 쓸게요. 자, A 트랜스포즈 P, PA, 그 다음에 PB 마이너스 R, 이거 시메트리 0보다 작다, 마이너스 B는 0보다 작다. 이 두 개의 조건이죠. 그리고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X0, PX0.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여기서 이제 똑같이 씁니다. 자, 여기는 미니마이즈 하는 항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X0라는 걸 디파인 하고 트랜스포즈 곱하기 P 곱하기 X0 이렇게 하면 미니마이즈 펑션이 되고 컨스트레인트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바꾸면 되겠죠. 이거를 어떻게? 여기 있는 식으로 A 트랜스포즈 P A 트랜스포즈 곱하기 P 곱하기 P 더하기 P 곱하기 A 그 다음에 두 번째 P 곱하기 B P 곱하기 B 컬럼 그 다음에 P 곱하기 B B 트랜스포즈 곱하기 P 트랜스포즈였죠. 그 다음 띄우고 여기는 마이너스 R 해서 여기 매트릭스가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P는 마이너스 P는 0보다 작다. 마이너스 P 이렇게 해주고 첫 번째 게 0보다 작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P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풀어줍니다. 쉽죠? 매트릭스로 유도해주고 여기 코드대로 변수 선언해주고 디멘전 맞춰주고 여기다가 솔브 해주면 끝.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자, 이렇게 하면 H2 컨트롤러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 할 수 있고 H 인피니티 문제 똑같이 앞에 있는 형태로 자, 변환만 시켜주면 됩니다. 뒤에 거는 참고를 하고 자, 그 다음에 S 프로시저가 있습니다. S 프로시저는 뭐냐? 자, 요거를 선형행렬 부등식으로 중요하게 많이 사용되는 게 S 프로시저인데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게 이제 다음과 같은 F0를 풀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푸는 오브젝트 펑션이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앞에서도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풀 때 컨스트레인트 조건들이 많이 있었죠. 자, 그런 게 추가가 되면 그걸 FI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추가되면 얘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풀고 싶어요. F0는. 자, 이렇게 푸는데 추가적인 조건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조건도 만족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0보다 큰 어떤 타우를 곱하면 이 값은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겠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풀고자 하는 게 0보다 작다 해서 얘가 해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얘는 0보다 크다는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는 어때요? 당연히 0보다 작겠죠. 그게 S 프로시저입니다. 그래서 포지티브한 타우 어떤 스칼라 값을 가지고 여기에 컨스트레인트 조건을 추가할 때 포함시켜 주는 게 S 프로시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등식을 합칠 때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자, 근데 단 조건이 여기 타우가 변수로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변수가 여기 X하고 만약에 둘 다 변수를 두면 안 풀립니다. 왜? 선형행렬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푸느냐? 얘를 고정시켜 놓고 풀어요. 그 다음에 얘를 증가시켜 또 풀어요. 그런 식으로 풀면은 됩니다.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게 두 개가 안 곱해져 있으면 한꺼번에 풀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얘가 여기 있는데, 자, 그 다음에 프로젝션 렘마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러한 조건이 있을 때 우리가 찾는 게 뭐가 있냐면, 자, 여기에 V가 우리가 찾아야 될 변수예요. LMI 변수. 그리고 람다도 찾아야 할 변수예요. 그러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형행렬 부등식이 안 돼도 못 풀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푸느냐? 자, 이런 포맷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G에 널 스페이스를 곱해요. 그러면 G 널 스페이스 하면 얘놈은 어떻게 되냐면 널 스페이스가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얘는 없어지고 G의 널 스페이스 V에 대한 변수로만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풀 수가 있고, 또는 H에 대한 널 스페이스 양변을 곱해요. 그래도 얘는 사라집니다. 그럼 두 개의 조건, 이 하나의 조건을 두 개의 조건으로 나눠서 하는 게 프로젝션 렘마. 널 스페이스를 곱해요. 그 널 스페이스는 매트랩에서 어떻게 하느냐? 널이라 하면 찾아집니다. 쉽게. 자, 한번 볼까요? 자, B가 0, 1 하면 널, 이건 아니에요. C라 해야 되겠다. 자, 1, 0에 널 스페이스를 구하시오 하면 0, 1 이렇게 널 하면 널 스페이스 찾아줍니다. 그러니까 양변에 널 해서 이제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조건을 BMI 되는데 얘를 풀면은 해를 구할 수 있어요. 뭘 찾을 수 있다고? V를 찾을 수 있죠. V를 찾고 그 다음 우리가 찾을 건 람다도 찾아야 되죠. 어떻게 찾느냐? 여기서 V를 찾고 V 있는 값을 대입한 다음에 람다 하면 선형행렬 부등식이죠. 그래서 이걸 한번 두 번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여러 가지 곱해진 형태도 선형행렬 부등식으로 다 풀립니다. 자, H 인피니티 문제 보겠습니다. H 인피니티 문제는 외란에서부터 출력까지를 다음과 같이 감마로 미니마이즈하는 그런 문제를 풉니다. 외란에 L2 놈을 들어왔을 때 출력의 L2 놈을 미니마이즈하는 문제. 자, 이게 induced L2 놈, L2 개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앞에서 했던 식으로 유도하면 다음과 같이 선형행렬 부등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유도하느냐? 자, 거꾸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V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유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왜 저런 식이 나왔느냐? 자, 이 식을 만족하는 해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감마를 미니마이즈 하는 문제가 우리가 위에 있는 L2 개인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슈어 컴플리먼트를 씁니다. 여기서 슈어 컴플리먼트를 취하면 2개짜리로 바뀌죠. 자, 첫 번째 블락 A 트랜스포즈 P, PA, 그 다음 PB, 그 다음에 B, P,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 I, 그 다음에 두 덩어리로 나눌게요. 자, 얘는 자, C 트랜스포즈, D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감마분의 I, 역수니까 그 다음에 C, D. 자, 요 조건하고 같죠? 슈어 컴플리먼트 하면 마이너스 맞았네. 이게 슈어 컴플리먼트였죠. 파이 1, 1, 그 다음에 두 번째 블락, 그 다음에 인버스, 그 다음에 해주면 조식이 나오죠. 맞습니까? 눈에 안 들어오나? 파이 1, 1, 파이 1, 2, 파이 1, 2 트랜스포즈, 파이 2, 2가 0보다 작다는 거는 파이 1, 1 마이너스 파이 1, 2의 파이 2, 2의 인버스 파이 1, 2 트랜스포즈. 요거 등가라 했죠. 파이 2, 2가 0보다 작다. 이게 슈어 컴플리먼트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 1이 요 텀이고, 그 다음 1, 2가 C 트랜스포즈 요 블락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버스 해당하는 부분. 맞나요? 예. 네. 눈에 들어옵니까, 이제? 그러면 얘를 전개하면 CC 트랜스포즈. 이렇게 곱해주세요. 4개. 2x2.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 congruence transformation 하면 x와 오메가를 양쪽 곱해도 이 부등식은 안 변합니다. 자, 이거를 전개를 하면, 자, 앞에 거 전개하면 다음과 같은 하나의 쭉 식으로 나와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P, B, 여기에 쭉 있는 식이 있죠. 자, 여기 있는 것을 A 트랜스포즈 P고, 그 다음에 출력 G가 뭐냐면, G는 우리가 뭐냐면 G 트랜스포즈 G가 뭐냐면 CX 플러스 D 오메가, 마찬가지 스타일 트랜스포즈. 이게 G였죠. 출력 G 곱하기 G니까 요 양변에 이제 곱했는 요거를 하나로 하면 요 감마분의 1G. 그 다음에 외란 요 부분. 그러면 요거 좀 C하고 D가 포함된 복잡한 거는 요렇게 되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되고, 얘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리카트 이퀘이션의 포맷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자, V 닷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V 닷이 0보다 작다 하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외란에서부터 출력까지의 감마 퍼포먼스 분의 1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자, 요 조건하고 역으로 V 닷은 0보다 작다고, 이게 0보다 작으면 되죠. 외란에서부터 출력까지. 그럼 요 두 개 더있는 식을 미분해서 전개하면 쭉 역으로 거슬러 가면 앞에 있는 그 선형 행렬 부등식 조건이 되겠습니다.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외란에서부터 출력이 작아지고, 이 감마를 미니마이즈 하면 외란에서부터 출력을 최소화하는 저기가 자동으로 찾아집니다. 적분하면 이제 앞에 서 있는 그런 조건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마찬가지 똑같이 앞에 있는 조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풀면은 감마하고 P에서 미니마이즈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바로 안 풀리죠. 왜? 감마가 분모에 있고 요 분자 있죠. 그럼 뭐 LMI로 안 풀립니다. 앞에 서 있는 슈어 컴플리먼트로 감마를 다시
요 앞에 단계로 이제 다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discrete time, 그 다음 continuous time 모두 똑같이 H 인피니티 퍼포먼스는 이와 같은 형태. discrete time 이렇게 풀면 됩니다. 이거. 물론 이거는 스테빌리티 컨디션이고, 여기 설계 문제는 A 플러스 BK로 다시 만들어줘야 되죠. 자, 여러분도 그것도 한번 연습해서 하면은 슈어 컴플리먼트 취하면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슈어 컴플리먼트를 잘 쓰는 것, 그 다음에 S 프로시저 두 개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다. 자, 그래서 선형 행렬 부등식을 풀면 우리가 했던 다양한 문제. 요 이제 뒤에 있는 부분은 비선형성이 있는 건데 혹시 필요한 학생들은 질문하러 오면 됩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도록 하고, 마찬가지에도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쭉 해서 이거는 프로젝션 렛마를 쓴 겁니다. 좀 복잡하니까 이거는 필요한 사람 참고만 하도록 그렇게. 지금 우리는 H2, H 인피니티 여기 문제를 설계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 지금 있는 건 스테이트 피드백입니다. 이거는 스테이트 피드백. 자, 이거는 퍼포먼스가 여기 H 인피니티의 스테이트 피드백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불가능할 때는 아웃풋 피드백 있죠. 요게 H2도 있고 H 인피니티. 기본적으로 네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요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풀 수 있으면 다양한 데 있죠.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선형 행렬 부등식으로 4개 정도 풀어서 제출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에 뒤에 있는 제한 조건, 비선형성이 포함된 그런 형태를 풀어도 되겠습니다. 예, 수업은 오늘 여기서까지 하도록 하고, 질문